네, 중국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20억 명 이상의 인구 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제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 의무도 폐지하는 등 계속해서 방역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를 맞은 중국 상황, 윤경우 국민대 중국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강의됐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 22일부터 춘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한 2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동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 인구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이제 우한에서 이제 숨겼잖아요. 네네. 그 상황에서 이제 한 14억 8천 정도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억눌렸던 그 이동에 대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뭐 20억 명이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동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그 중국의 특별 운송 기간이라는 게 시작이 돼서 이 부분이 뭐 인구의 이동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춘절 때는 워낙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특별 운송 기관을 정해서 이제 항공, 뭐 기차, 뭐 여러 가지 이제 운송 수단을 이제 증편을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그 저희 이제 학생을 하나 예를 들더라도 석사하기 위해서 중국에 돌아가는데 빨리 부모님을 보고 싶다고 울면서 막 그 기간 내에 이제 그 끝내고 싶어서 막 네네. 힘들어하고 뭐 이런 일들도 봤었거든요. 이제 그런 심리가 팽배해 있다고 보게 되면은 상당수가 이동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계기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하고 나서 세계 각국이 우려를 표했는데 어제부터는 또 입국자 격리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빗장을 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원래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실시한 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구의 유동량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의료 체계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시진핑의 3년임과 관련돼서 사회가 동요되면 이제 3년임에 대한 그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이유였는데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공산당 제3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의 연임이 이제 확정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국민들이 그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좀 그 방역 봉쇄 같은 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서 했고 또 공산당에서도 그 8일로 풀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누적돼 있는 그 불만을 해소할 수는 없었죠. 이제 그게 폭발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거죠.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방역하는 그 조치들이 나라마다 이제 좀 다른데 이제 스웨덴식으로 완전 자유방위면서 집단 명령이 하는 방식이 한쪽 스펙트럼의 끝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되는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봉쇄해서 이유는 똑같습니다. 북미 국가 북유럽 국가의 스웨덴도 의료 자원이나 의료 한계 체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집단 감염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이제 그걸 우려해서 봉쇄를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단 시위, 백지 시위 등 뭐 집단 시위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개혁 개방 이후에 그 당 국가 체제인 중국 공산당 그 지도부가 그 능력의 한계를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집단 방역 시스템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중국의 주장을 보면 지금 뭐 전염병 상황 충분히 잘 통제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세계 각국의 검역 강화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중국의 주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주장하고 보면 분명히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봉쇄를 할 때는 네. 이제 거꾸로 이제 너네가 봉쇄하면 그러니까 봉쇄를 풀으라는 인권도 중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네들이 풀게 되니까 거꾸로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좀 그 옹색한 주장인 건 사실인데 네.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제 자기들은 이제 상대방이 막으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주장은 할 수 있죠. 이렇게 뭐 어제부터 입국자 격리 제도도 폐지했고 또 어제 홍콩과 중국 간의 어떤 무격리 이동도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면은 춘제 때 대규모 이동도 예상이 되어 있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나라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최근에 확산된 거하고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하고 이제 제한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고 네. 미국이나 이제 또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여러 이제 유럽의 국가들은 또 봉쇄를 해야 된다. 근데 가장 큰 우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향은 변이가 계속 발생되면 전염성은 강하지만 사망률이 조금 낮은 경향이 치명률이 좀 낮아지는 낮죠.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변이는 변이이기 때문에 언제 정말 사망률도 높고 전염성도 강한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중국의 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변이가 다른 나라에서 그 생길 수 가능성이 적은 것도 중국에는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봉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초기에 각 나라들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을 때 고민이 중국에서 다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네. 똑같은 고민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래도 치료제를 확보하려고 나섰는데 화이자와 일단 치료제 협상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너무나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협상 실패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가격이죠. 가격. 아까 특파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백신의 자기네 한계는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치료제로 통해서라도 이제 확산을 좀 막고 그 안전을 좀 도모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처럼 국민 건강보험처럼 이제 전 국민을 그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치료제를 확산시키려고 그랬는데 워낙 뭐 42만 원이 넘고 뭐 암거래는 900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데 네. 그 가격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 특히 지방정부가 PCR 검사부터 그동안 봉쇄하면서 해왔던 그 조치들 때문에 재정이 사실상 고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협상을 타협하기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사실 그동안 뭐 자국산 백신을 접종해라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뭐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서구 백신은 아직 도입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떤 서구와의 대립,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이제 초기에 봉쇄하면서 한때는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을 때 나라마다 시비가 항상 엇갈렸거든요. 네네.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는 중국이 그러니까 원인이면서 이건 확산의 주범으로서 지목을 받았지만 잠깐 지난 다음에는 한 몇 달 지난 다음에는 또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갖고 중국만 또 이렇게 공급망이 또 가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중국의 장점으로 부각되는데 시진핑 정부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제로 코로나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었던 동력도 자기네도 백신도 있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방역을 제로 코로나로 할 수 있었다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그 백신을 미국하고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독일 외국인에 대해서 접종을 가능하게 했는데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은 암암리에 그걸 통해서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선별적으로 조금씩 하지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그 미국과의 그 전략 경쟁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외국산 백신을 도입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표면적으로는 거부하는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뭐 갑자기 전격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당대 이전에 그런 소식들을 중국의 이제 지인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제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나중에 한번 쫙 확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동북 쪽에서 탈북자들 통해서 검사했던 그 코로나가 그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걸 봐가면서 언젠가는 이제 완화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회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왜냐하면 3주 격리를 하다가 8일로 줄였는데도 그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민심이 폭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 유행 정점에 와 있고 결국에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지만 풍토병처럼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결국에 이렇게 방역을 완화한 게 이 정점은 와 있어서 내려갈 것이고 풍토병처럼 될 것을 대비한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토병이 뭐 용어의 문제일 뿐이지 네. 어쨌든 집단 감염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춘절이 길게는 한 달이고 한 2주 정도 전국적으로 이동도 많고 쉬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농촌 지역은 그래도 좀 나름 청정지역이에요. 인구 이동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번을 통해서 농촌까지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걸쳐서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서 그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민심을 좀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는 차원으로 풍토병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단 감염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이면 아마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이제 기대에 충족한다 그러면 집단 감염돼서 조금 소강 상태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뭐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인데 중국 정부의 새 방역 지침을 보면 유사시에 적시에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적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뭐 다시 방역의 고삐를 잴 수 있다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백지 시위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얘기가 그렇게 통할 수는 있지만 약간의 경고성이지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8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폭발했고 그 다음에 천안문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에 미쳐볼 때 그 중국이 했던 그러니까 시민들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민주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통제했던 것들을 지켜볼 때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굴복한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간다? 이거는 민심도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아는 중국 정부가 다시 회귀할 거다 이런 메시지로까지는 생각이 안 되고 조금 이제 자발적으로 좀 자제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경고성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방역 봉쇄를 하는 식의 일은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예.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뭐 지금 대량 해고에 반발해서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앞서 이제 백지 시위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의약품 수급 조절이 실패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뭐 부작용이 폭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PCR 검사하는 그 키트 만드는 그 회사가 돈을 그동안 많이 벌었거든요. 네네, 그 제조 공장이요. 제조 공장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위 이제 저도 이제 트위터나 이렇게 미국에 있는 그 친구들 통해서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 보니까 그 방역하는데 그 검사하는 요원들 있잖아요. 그 요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먼저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방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따로 있고 기업이나 집단이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 시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시위에는 이게 그 업체이고 그 전에는 그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미 여기는 이익 집단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방역을 집단 감염돼서 이제 생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네. 다른 차원의 시위 발생 가능성은 재발할 가능성은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거는 우리나라는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또 변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대규모로 중국 인구들이 들어올 거는 자명해 보이는 사실 같고 우리도 뭐 규제를 좀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참 어렵죠. 어느 나라든지 어렵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은 어려운데 일단은 생각할 게 그러니까 독일 쪽의 입장도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네네. 미국의 노선을 따르다가 그런 입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수준의 변이가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발생될 때까지는 자기네들은 뭐
제재 조치를 조금 그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좀 참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인접국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중국 입국자들을 그 처우를 하면 집중적으로 우리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쪽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도 해외에 대한 그 나가고 싶은 갈망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정도의 수준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중국이 그런 주장들, 뭐 정치적인 뭐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지금 상황에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불안해하고 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꼭 우리한테만 향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 내 상황 그리고 우리의 대응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윤경우 국민대 중국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